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나기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 한번 볼게요. 소나기의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은 상징의 개념과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소나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소재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능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소년과 소녀의 관계, 성격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보너스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나기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소설의 기본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발단에서는 개울가에서 소년과 소녀가 처음 만났었고, 소심했던 소년, 적극적이었던 소녀, 하얀 조약돌, 야! 기억나시죠? 그리고 전개에서는 소년과 소녀가 함께 산 너머로 가서 허수아비를 흔들고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거. 그리고 위기에서는 이 소년과 소녀가 소나기를 맞았죠. 이때 싹트던 그 몽글몽글한 감정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다가 절정에서 소나기를 맞아서 소녀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말에서는 소년이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되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되죠. 기억나시죠? 이 작품의 갈래는 현대 소설이고 순수 소설입니다. 이 순수 소설이라는 건 누군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의 목적이나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소설 자체가 의미가 있는, 순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성격은 이 서정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정적이라는 말은 감정이나 마음이나 심리나 이런 것들을 다뤘다는 말이고요. 향토적이라는 말은 이 도심이 아닌 농촌이나 뭐 이런, 쉽게 말해 시골 냄새가 나는 작품을 향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비극적이라 되어 있죠. 비극적이라는 건 슬픈 결말, 행복하지 않은 결말, 새드 엔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다뤘죠.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점이 뭐냐면 작품을 바라보고 있는 위치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영화나 드라마로 따지면 카메라의 위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 즉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모든 소설을 감상할 때 이 시점을 파악하면서 감상을 할 거예요. 어떤 시점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1인칭이라는 말이 나오죠. 1인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작품 안에 있는 인물이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작품 안에 인물이 소설을 진행하는 건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보거나 들은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뉘어집니다. 소나기의 내용을 예를 들어볼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즉 작품의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였다면, 그래서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다면 소녀가 나에게 하얀 조약돌을 던졌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겠죠. 작품 속에 있는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와 관련이 된 이야기인 거죠. 내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건요, 내가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내 이야기가 아닌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인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었거나 보거나 해서 내가 어떤 사건을 관찰하고 있는 시점. 예를 들면 나는 소녀가 소년에게 하얀 조약돌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하면 이제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 소나기의 시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소나기의 시점은 작가 관찰자 시점과 부분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 즉 서술자, 쉽게 말하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작품 밖의 위치에서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3인칭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소나기의 대부분의 서술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있죠.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았다. 누구예요? 작품 밖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서술자가. 이해가 되시죠? 작품 안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전지적이라는 건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마음이나 생각은 알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잖아요. 추측할 뿐이지. 그렇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걸 다 압니다. 마치 신처럼 소년이 소녀를 그리워한다. 이 그리워한다라는 건 소년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깥에서 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소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감정이나 이런 생각들을 알 수 있는 것,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부분적이라는 말이 들어간 건 이 소나기의 전체 시점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부분 구간에서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대부분은 작가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징의 개념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했지만 상징이란 인간의 내적 경험이나 감정, 사상 등의 이런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사물,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표현한 건데요. 상징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 원형적 상징입니다. 먼저 관습적 상징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면서 그 의미가 관습적으로 굳어진 건데요. 이 소나무를 절개, 지조, 비둘기를 평화 이런 걸로 떠올리는 거가 우리가 관습적이라는 건 오랫동안 학습되어서 반복되어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굳어진 거죠. 개인적 상징이란 개인이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상징이에요. 소나기의 조약돌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약돌을 본다고 해서 그리움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소나기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부여해서 작가가 직접 조약돌에 의미를 부여한 이런 것들이 개인적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형적 상징이라는 건 이 역사적으로 문화, 종교 이런 데서 오랫동안 반복돼서 나타나서 전 인류적, 그러니까 어느 한 집단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징을 의미해요. 쉽게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관습적 상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소나기에 나타나는 소재들과 그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리 가볼게요. 먼저 조약돌인데요. 사건 전개의 계기가 되는 소재고 소녀에게는 서운함과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이고 소년에게는 그 소녀에게 관심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는, 계속 그 만지작 했죠. 그리고 비단족에는 소녀와 소년이 처음으로 대화하는 계기, 허수아비는 소녀의 즐거운 마음, 그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매개체, 도랑은 소년과 소녀가 소년이 소녀를 업게 만드는 그런 복선, 먹장구름은 긴장감을 만들고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소나기는 소년과 소녀의 짧은 사랑 그리고 불길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의미하는 거고, 망그러진 꽃묶음은 소녀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추억이 망그러지면서 뭔가 불행할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이 다양한 소재들이 뭔가 복선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불길한 결말을 상징하는, 소녀를 생각하는 마음인 호두나 소녀가 소년을 생각하는 마음인 대추, 이런 것들도 다 상징적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과 소녀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전반적인 스토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관계에 대한 정리인데, 처음에는 서로에게 관심만 갖던 둘이 함께한 경험이 생기면서 밀접한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소년과 소녀의 성격 변화도 많이 이야기했던 거죠. 소년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었고 소녀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었는데, 이 소나기가 오는 사건 이후로 성격이 변화했다라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소설의 문체적 특징이라는 건데, 이 문체라는 건 문장의 형식을 의미해요. 어떤 문장들이 사용되었는가, 간결한 대화체가 사용됐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구구절절 길게 투머치 토커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짧게 말을 한다는 거고요. 시적인 표현이라는 건 꾸며주는 표현이나 아니면 이런 감각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말의 효과인데, 이 결말 부분 기억나시죠?
소년의 아버지가 하는 말을 소년이 들으면서 끝났는데 그 마지막 말을 생략하면서 끝나요. 이는 이 감동과 여운을 남기고 독자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요. 그리고 독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소나기 수업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작품에 드러나는 다양한 상징과 더불어서 애틋한 감정, 이 소년과 소녀의 마음,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시고 감상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